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존윅 시리즈로 명성을 다진 체드 스타헬스키 감독의 네 번째 존윅 시리즈이자 존윅 서사의 일부를 끝맺음하는 기념비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마무리를 보여준 영화 존윅 4 리뷰입니다. Last words, Winston? Just have fun out there. 영화 존윅 4는 존윅의 큰 사건의 서사 중 일부를 마무리하는 작품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연문 시리즈로 유명한 견자단 배우와 할리우드에서 사무라이, 야쿠자 역할로 익숙한 사나다 히로유키 배우가 합세하며 건지스 액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영화인 만큼 이 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서사와 액션을 구성하고 연출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존윅 시리즈는 스토리와 개연성을 따질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죽인다는 유머가 있을 정도로 모든 서사의 흐름을 감정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선을 비롯해 관객들이 한순간이라도 망각하지 않게끔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규율일 텐데요. 존윅 시리즈는 크게 키워드로 나눠보자면 1편은 복수, 2편은 악연, 3편은 생존,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분노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 정도로 화끈한 키워드의 감정선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 키워드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특이점은 2편에서 규율을 깨는 방식으로 세계관 확장의 시작을 알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4편에서는 규율을 지키는 방향으로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아름다운 노을처럼 안정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작품의 악역으로 등장하는 빈센트 드 그라몬 후작과 존윅의 차이점을 통해서 규율의 중요성을 떠나 존윅의 감정선이 더욱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존윅은 규율을 깨는 것으로 시작해서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후작은 최고회의의 규율을 지키고 신뢰를 얻어 존윅의 처분에 장담한다는 것을 담보로 최고회의 간부 자리에 앉혀지는 인물이지만 컨티넨탈을 무작정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드러나는 그의 야망은 자신이 가진 가치, 그 이상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야망은 바로 그동안 지켜주었던 규율을 자기만의 신념을 바탕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점에서 존윅과는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죠. 즉 스스로의 가치 이상의 야망을 품었던 후작과는 달리 과묵하면서도 상냥하며 상식적인 존윅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에 맞는 야망을 선택하며 살아온 진정성 있는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야망을 알고 사랑을 위해 은퇴한 존윅은 아내를 잃은 고통도 잠시 강제적으로 세상에 다시 끌려나와 모든 악연을 정리하지만 후작은 그 반대로 너무 많은 것을 꿈꾸다 삶으로부터 강제적 은퇴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존윅의 품성과 그릇을 엿볼 수 있었기에 단순히 죽은 아내가 남긴 개를 죽였다는 이유를 제치고도 그에게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충분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존윅이 최종 악연을 정리하는 데 있어 늘 배후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고회의의 전령인 심판관이라는 부분에서 결국 규율을 결과적으로 따르는 자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점이 결정적 특징이라고 봅니다. 존윅의 반란이 최고회의의 체면을 구겼다기보다는 전통과 개념 자체를 중요시하는 최고회의가 얼마나 튼튼하고 강인한 권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주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액션 영화계의 새로운 지표를 열어주었던 영화인 만큼 이번에는 어떠한 스타일로 그려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견자단 배우의 케인과 셰이머 앤더슨 배우의 노바디가 키아누 리브스 배우의 존윅을 비롯하여 서로 다른 목표와 다른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역대급 볼거리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우선 3편에서 최고회의 용병들이 더욱 강화된 방탄복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1, 2편에서 맛보았던 원샷 원킬의 액션이 없어져서 늘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나 이번 4편에서는 총과 주짓수를 엮어 사용하는 건지수 액션의 비중을 대폭 늘려 마치 전사가 총을 들고 육탄전을 벌이는 듯한 포지션으로 존윅의 액션이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장님으로 등장하는 존윅의 오랜 친구 케인은 마치 도적 포지션을 연상시킬 정도로 확실한 타이밍과 동작을 캐치하여 물 흐르듯 움직이는 액션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현대판 취권 같아서 정말 새롭더군요. 마지막으로 존윅의 팬으로 보이는 노바디라는 인물입니다. 여느 액션물에서 볼 법한 투박하고 단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계획의 명령을 내려 협동하는 방식으로 전투한다는 점에서 3편에 등장했던 소피아를 연상케 하는 사냥꾼 포지션의 액션을 선보이며 말 그대로 3인 3색 액션의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이 영화가 대단한 것은 새로운 캐릭터들의 밸런스 있는 액션 구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액션 씬들을 마치 챕터별로 나누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매 챕터마다 전혀 다른 장소, 그리고 이 장소를 활용하는 전투 방식과 매번 새롭게 묘사하는 연출들이 말 그대로 한 영화의 여러 장르의 액션을 집어넣어 다채롭게 풀이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크게 7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오사카의 콘티넨탈 지배인과 최고 회의 용병들의 대결이었습니다. 3편에서는 솔직히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닌자들이 주요 악역이다 정도만 그려져서 서양식 동양 판타지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했으나, 이번 작품에서는 사나다 히로유키 배우가 연기한 코지의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감정이 듬뿍 담긴 사무라이 액션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방탄복마저 뚫어버리는 활을 통해 1, 2편 이후로 느끼기 어려웠던 원샷 원킬 액션도 어느정도 충족시켜주었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조닉과 케인의 첫 전투입니다.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우정이 깊은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후적의 의뢰를 허락한 케인의 장림 액션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도중에 숨어서 국수를 먹는다거나 명령을 해야지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주기적으로 사과를 하는 등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고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회의에게 어떠한 빚을 지고 억지로 떠맡게 된 인물이라는 것을 주요 관람 포인트로 그려내고 있었죠. 세 번째는 카지노, 클럽에서의 전투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조닉, 케인, 노바디가 함께 만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며 서로 일당백을 처리하는 장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각자만의 확고한 전투 스타일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민간인들이 많다 보니 총 대신 도끼나 주먹을 사용하는 육탄전 대결이 빛을 발하는데,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실시간으로 사람이 죽는데도 계속 춤을 추는 민간인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마치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 킹 오브 파이터즈 같은 대전 격투 게임의 배경을 두고 전투를 펼치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도적으로 비현실적인 전투라는 느낌을 줘서 예술성에 더욱 힘을 준 것 같았다는 부분에서 꽤나 신선한 연출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로터리 도로 충격신입니다. 차로 들이받고 받치며 적들을 상대하는 것도 모자라 무패턴으로 움직이는 민간인들의 차량을 배경으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긴장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게 만드는 배경을 통해 속도감 있는 액션을 강점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탑뷰 액션씬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감탄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조의 총격전을 원테이크로 보여주고 있기에 마치 탑뷰 액션 게임을 연상시키는 연출이 선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라인 마이애미를 많이 언급하실 것 같은데, 감독은 홍콩 매서커라는 게임을 참고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연출과 관객이 받아들인 포인트가 명확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대단한 시도였다고 봅니다. 또한 소이산탄이 등장하면서 관객들이 열광했던 원샷 원킬 액션을 비중 있게 그려준 장면으로도 볼 수 있죠. 여섯 번째는 몽마르트르 222기의 계단씬입니다. 길고 긴 여정의 끝을 알리는 장면이기에 천천히 적들을 뚫고 위로 올라가다가도 떨어질 때는 한순간이라는 점에서 조닉을 반드시 응원하고 싶게 만들겠다는 열연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성 있는 분노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충분했고, 마치 우리가 조닉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어 하게 되는 속마음을 작중해서 그대로 연출해 주었다는 부분도 전화위복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1대1 전투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앞서 학살하다시피 했던 액션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임팩트가 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조닉은 규율을 깨는 것으로 시작하고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1, 2편에서 핵심 인물을 처리할 때는 어떠한 감정도 담지 않고 단발을 처리했다면 3편에서는 약간 억지가 좀 있긴 하지만 제로를 죽일 때 팬으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4편에서는 사연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주요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으나 액션을 통해 그들의 사연과 감정선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비중 있고 진정성 있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규율을 깨버리는 시작은 군말 없이 단발에 처리하는 모습, 그리고 규율을 지키는 과정으로 나아갈 때는 충분히 예를 갖춘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이고 감동적인 액션이자 훌륭한 마무리였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7가지의 챕터 중 어떤 장면이 마음에 드셨는지 곱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 소신 발언하자면 잔말 말고 영화관에서 보십시오 라는 입장을 밝히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